안녕하십니까. 송근 혼술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밤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지금 속보가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6시 5분쯤에 서울고검 기자실을 추미애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거의 5개에 걸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었죠. 직접 대면 감찰을 지난주에 하려다가 불발이 됐고 그것을 다시 대면 감찰을 이번 주에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거의 감찰 결과를 오늘 전격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특권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험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자, 이렇게 쭉 감찰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이것은 중앙일보 사주를 접촉을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주들이 어떤 내사 같은 걸 받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고 조국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자, 이것은 지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내용이죠. 조국에 대한 재판부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찰을 했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법무부에서 또 추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채널A 또 한명숙 사건 관련 특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거 한동훈 이야기하는 거죠. 감찰 및 수사 방해, 그리고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론과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오늘 저녁 지나면서 내일 아침 정도면은 좀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자, 감찰 방해 이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평검사 2명을 보내서 감찰 일정, 직접 대면 감찰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험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은 아마 그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치검찰, 정치수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상황, 지금 살아있는 권력수사, 원전 수사를 다시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감찰 결과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은 중대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브리핑하고 자료를 떴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면 해임 건의할 예정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지금 자료를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전해드린 상황인데 여기 제가 간략하게 해석을 드리자면은 일단 직무 정지가 됐으니 그동안은 여러 가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다 했죠. 라임 사건이나 또 옵티머스 또 처가와 관련된 사건 이런 건 다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했는데 오늘 직무 정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통째로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지금은 검찰총장이 하지 못하도록 거의 식물총장을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식물총장을 만든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징계입니다. 지금 직무 수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렇게 했죠. 징계 청구, 일반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합니다.
그런데 단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죠. 추미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는데, 그 징계 수위가 징계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7명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본인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6명인데 1명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외부인 3명, 7명인데 거의 다 추미애 장관이 마음대로 지명할 수가 있죠. 여기서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징계 종류는 중징계, 또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입니다. 경징계는 중건신, 경건신, 견책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징계, 면직은 말 그대로 파면이죠. 해임이 되는 겁니다. 해임이 되면은 검사직에서 해임이 되면 검찰총장직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까지 해서 또 뭐 해임 건의까지 갈지, 이 부분은 오늘 추미애 장관도 정확히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몇 개월에 거쳤어요. 지난 1월달부터죠. 1월달부터 뭐 공수를 막 주고받고, 뭐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살해는 권력 수사는 윤석열을 꽁꽁 묶었는데, 마침내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한 그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수순에 들어갔고, 이것이 과연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판단일까? 그렇지 않죠.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축출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손발을 묶었고 징계위원회 가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뭐 장모가 그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고 이런데 오늘 손발을 다 묶어버렸고 징계위원회에 해보였기 때문에 윤석열의 대응, 과연 이대로 순순히 그냥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대응 카드가 있을 것인가. 대응 카드 지금 뭐 당장 쓸 거는 없죠. 이 수사지휘권 다 박탈당했고 숙물총장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로서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 정권의 이 수사방해에 대한 어떤 폭탄 선언, 그리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 뭐 이런 것이 또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 긴급 속보였습니다.